자, 가수 김호중 씨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가수 김호중 씨의 선고 공판이 어제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가 13일인데 수요일에 오전 10시에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선고 공판이 어제 선고량이요 2년 6개월로 실형이 선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구형량이 3년 6개월인데 1년 정도 낮춰져서 2년 6개월의 선고량과 관련해서 주변에서는 예상보다 좀 높다. 좀 기대했던 것보다도 높게 나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 실제로 재판부는요 김호중의 재질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지금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요. 김호중이 이제 징역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재판부는요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나 의문스럽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제목의 기사도 있었는데, CCTV를 보고도 그런 변명을 할 수가 있는가라고 판사가 불호령을 내렸다. 그러니까 김호중의 재질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를 하고 있고, 결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가 됐어요. 말하자면은 음주를 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의 CCTV를 보고도 술을 먹지 않았다고 했고, 그리고 가서 매니저를 불러서 그러니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그리고 메모리 칩을 없애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고, 그리고 범인을 이렇게 체인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신 이렇게 자수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일련의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고 죄책감이 없는 것 같다. 물론 이제 반성문을 쓰고요, 모든 기소 사실에 대해서,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쓴 거는 참작이 되고, 피해 택시 기사하고도 합의한 점은 그 참작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죄질이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도 높은 선고량이 떨어진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같은 선고량과 관련해서 김호중의 변호인이 즉각 항소를 했어요. 여기 보이시죠? 항소를 했는데, 지금 항소해서 기대했던 부분은 뭐냐면요, 이번 1심에서 두 가지를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집행유예고, 또 하나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2심 재판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좀 재판을 받았으면 했던 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무죄라고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재판부는 그 일련의 사건으로 봐서 김호중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형량을 선고를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지금 김호중은 이번 사건을 진행하면서 3번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요. 첫 번째는 사고 났을 당시에 음주 사고를 내고 도망가서 매니저를 부르고 기획사 대표를 불러서 어느 음주 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요. 그게 누군지는 몰라요. 그게 일반적으로 음주 사고를 하면 현장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가서 술을 또 먹어라, 술타기를 해라,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증거가 될 수 있는 메모리칩 같은 것을 없애라, 뭐 변호인이 대신 누가 가서 자수해라,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고 당일에 김호중의 행위는요 어느 음주사고 전문 변호사들이 조력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현장에서 일단 도망가라, 그리고 가서 술을 추가로 먹어라, 이렇게 되면 음주가 면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변호인 조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어느 변호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김호중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는데 변호인의 조력이 오히려 악화시키거나 아니면 아무런 도움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변호인 조력의 무용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속 단계 직전에서는 이 대검찰청 차장검사죠, 검찰총장 대행을 했던 조난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조력을 받는데, 여기에서는 이 조난관 변호사는 또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기소 전 단계까지만 변호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입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변호사는 이 김호중을 도와준 것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에 출두할 때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뒷문으로 들어가게 해서 이 언론의 뭐 취재를 피한 것, 그리고 나올 때 시간을 많이 끌어서 뒤늦게 나와서 언론의 취재가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모습의 조력을 받은 거 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음주 사실을 시인해라 이렇게 계속 부인하다 보면은 증거인멸이나 뭐 이런 뭐 도주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되면 괘씸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더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해서 음주 사실을 시인하고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뒷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조력을 받는 소위 말하는 효과를 본 거 외에는 특별하게 검찰총장 대행을 했던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제 기소가 된 이후에는 또다시 변호인단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첫 공판에서는 일단 그 변호인들이 이 조서를 다 읽어보지 않았다고 하면서 다음 공판에서 입장을 표명했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이 1심 재판을 맡았던 변호인단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을 하고 반성하는 쪽으로 가자고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나 뭐 도주의료는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공소 사실을 다 인정하자. 그리고 반성을 하자 해서 반성문을 3번 쓰고, 그리고 보석 신청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또 선처 탄원서를 받고, 그리고 팬들의 또 탄원서 한 110장 정도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읍소 작전으로 변호 전략을 세웠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하나도 먹힌 게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3차례의 변호인의 조력을 바꿔가면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김호중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구형량이 3년 6개월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든가 다투었다든가 아니면은 반성문을 쓰지 않았다든가 또 아니면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은 3년 6개월이 선고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2년 6개월로 줄었다는 변호인 조력의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통상적으로 본인 스스로 반성을 해도 뭐 아마 지금 변호인 조력을 위한 변호사 비용도 엄청나게 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3차례에 거쳐서 이렇게 변호인을 바꿔가면서 했던 변호인의 조력이 특별한 효과가 없었다.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변호인들이 1심 결과에 대해서 이제 즉각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2심으로 가면은 재판부가 바뀌어요. 재판부가 바뀌는데 지금 이번에 1심 재판부는요, 이 김호중의 그 일련의 행동, 음주 사고를 내고 도망가고 뭐 운전자 바꿔치기하고 증거인멸하는 일련의 행동, 그리고 음주하지 않았다고 했던 행동 그 자체를 반성의 기미가 없는, 그러니까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면서 사실은 엄벌을 한 거예요. 높은 형량으로 선고를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2심에 가면은 재판부가 바뀌기 때문에 상황은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면은 2심에 가면은 형량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어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어쨌든 사건 당시에 국민적 공분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수그러들기 때문에 2심에서는 지금보다는 낮은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일부 언론인가 유튜브에서는요, 그러니까 1심이 김호중을 이렇게 높은 형량을 한 것은 본인이 집행유예나 이런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이런 결정을 오히려 2심으로 떠넘겼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1심 재판부는 김호중의 죄질을 나쁘게 봤어요. 그러니까 1심 재판부까지 김호중은 변호인을 3번이나 바꿔가면서 이 도움을 받았지만은 그 결과는, 도움의 결과는 전혀 효과가 없는 무용론에 가깝다. 이 정도면은 혼자 재판을 해도 변호사 비용이 뭐 지금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금 뭐 검찰총장 대행 뭐 그리고 이번에
이 재판의 그 변호인들도 강력한 그 법무법인이 대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변호사 비용을 들이고도 이 김호중은 변호인의 조력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렇다면은 이 변호인들이 즉각 항소를 해서 2심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2심에서는 통상적으로 낮춰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적 공분 부분도 사법을 방해했다는 국민적 공분 부분도 조금은 엷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형량이 낮춰지고 또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고 보석 신청이 허가될 가능성도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김호중 입장에서는요 변호인 조력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어쨌든 간에 김호중 말대로 그때 당시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 고쳐가면서 잘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진심이 어린 반성문을 3번이나 썼는데도 이 반성문의 진정성을 1심 재판부는 아니다, 반성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뉴스상터는 김호중이 3차례에 걸쳐서 변호인을 바꿔가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지만은 이 변호인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